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 시행된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해설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1부는 공통 영역으로 22문항을 해설할 것이고 2부에서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할 거고요. 3부에서는 미적분을 할 거고 4부에서는 기하 순으로 이제 공통, 확통, 미적, 기하 순으로 총 4개의 강의로 해설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어쨌든 시험 보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 문제점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고민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할게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로그 8의 16이니까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3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A4가 100이다. 그랬을 때 A1의 값, 그러니까 A4는 A1 플러스 3D인데 이게 100입니다. 근데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A1은 100 빼기 9, 그래서 91.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봅시다. sin 4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를 A라고 치환해보면 A는 4x가 되니까 자, 이때 A의 범위는 0과 8파이 사이에서 sin A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를 찾는 거야. 그럼 봐봐. sin A는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까지가 2파입니다. 자, 이게 4번 반복되는 거니까 이때 Y는 2분의 1인 직선. 그럼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되죠. 그럼 이때 2개가 4번 반복되니까 총 8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봅시다. 정적분이에요. 일단 적분 구간이 잘못됐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바꾸고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에 dx를 할 겁니다. 자, 이때 홀수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라 정적분 해도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짝수차 함수는 2배 해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의 제곱에 dx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이때가 마이너스 2에 뭐가 돼요? x의 세제곱하고 0,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값은 마이너스 16.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우극한 자극한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이렇게 따라간 거죠. 그래서 얘는 2가 될 것이고 더하기. 자, 2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따라서 극한이 수렴하죠. 그러니까 3. 그래서 극한 값은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6번 봅시다.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어야 된대. 그러면 x가 3보다 작을 때 얘는 연속이어야 되고 x가 3보다 클 때 얘는 연속이어야 하고 x가 3일 때 둘이 또 같아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x가 3일 때 연속이라는 건 일단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x-3분의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극한값하고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갈 때 x-2분의 2x 플러스 1. 이 극한값이 f3. 이게 극한의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설명해보자. 이 값은 결국 f3하고 같으니까 이걸 먼저 계산해보면 이 값은 3을 그냥 대입해도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x-3분의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7에 수렴하는 극한값을 가져야 되니까 분모가 0으로 다가가면 분자도 0으로 다가가야겠죠. 그 말은 이 주어진 이 분자의 식을 이렇게 x-3, x-k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x-3이고요. 리미트 x가 3보다 작을 때 이게 7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3-k가 7이 돼야 되니까 이때 k라는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럼 이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3 x-k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이때 이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이때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2가 돼서
a 마이너스 b의 값은 1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3, 5가 됩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수열 AN에 일반항이 있을 때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쓰라는 거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각각 홀수 5개, 짝수 5개씩의 합을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n이 홀수일 때 식을 이렇게 한번 보면 n이 홀수일 때 식은 전개를 해보면 2분의 1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겁니다. 자, n이 짝수면 얘도 2분의 1로 묶어보면 2분의 1에 뭐가 될까요? n제곱 플러스 2n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관계가 되냐면 여기서 보면 이 둘이 차이가 끝에가 2분의 1이냐 1이냐의 차이니까 홀수의 값에다가 얼마를 2분의 1을 더하면 짝수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홀수 5개 더하기 짝수 5개의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홀수 10개로 그냥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거기다가 뭐 하면 돼? 2분의 1이 5번 반복되니까 2분의 5를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때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렇게 푼다. 그냥 홀수로 계산하자는 거야.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2분의 1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2분의 1이 5번, 2분의 5를 더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이걸 해봅시다. 그럼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1이 10번이니까 10이 될 것이고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 값은 많이 나왔죠? 385고요. 계산해 보시면 55 곱하기 2니까 110이 되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정리되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요게 얼마가 되죠? 2분의 110 더하기 55 110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얘가 2분의 1에 얼마가 될까요? 510 다 해서 얘도 묶으면 여기다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그냥 51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25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물론 따로따로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8번이 되겠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봐 그랬어.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Y'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자, 얘가 0이 되는 x값 극점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돼요. 즉 x 이퀄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점을 가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요 점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요 점의 좌표가 y가 3이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니까 이때 이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을 넣어볼게요. 3, 3, 3 이렇게 넣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y는 k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가지려면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를 지나야겠죠. 그럼 이때 k라는 값은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최대값 m은 4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6이 됩니다. 자, 그래서 4 빼기 마이너스 26이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3차 함수 fx의 그래프 위의 점 2,f 위에서의 접선 gx가 y는 fx와 원점에서 만난다. 이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줘 그랬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걸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보면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x 마이너스 fx의
dx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gx라는 식을 따로 구하고 fx라는 식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계산하면 돼요? gx-fx라는 3차식을 계산하면 돼요. 자, 문제의 조건에 fx라는 값이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 gx-fx라는 것은 얘가 3차고 얘가 1차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fx에다 부호 반대니까 얘는 3x의 여기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이죠.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때 이 주어진 식을 0이 되게 만족하는 x값이 뭐가 있냐면 x는 0이라는 하나의 실근과 x 이퀄 2에서 곡선이 접했으니까 x 이퀄 2라는 중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x 이퀄 0과 x 이퀄 2를 중근으로 하는 최고창의 개수가 3인 gx-fx라는 식은 3x x-2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3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이거 적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2x의 d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정적분 하시면요. 4분의 3의 x의 4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6x의 제곱 이렇게 돼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2를 넣으면 16이니까 12가 될 것이고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0이고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4니까 4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그림과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자연수래요. an이라는 점을 n, 제곱이라고 했고 y는 nx의 수직인 직선 그랬어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인 직선이니까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하고 n 넣었을 때 n제곱이 나야 되니까 n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 직선입니다. 그냥 이렇게도 다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이 bn의 점의 좌표는 또 y가 0일 때 x값이잖아. 그럼 y에다 0을 넣어보세요. 그럼 x값은 n분의 1x는 n제곱 더하기 1이니까 x는 n세제곱 더하기 n, 0 이게 바로 bn의 좌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얘기예요. 자, 다 해놨습니다. 이제 문제 읽어봅시다. 점 AN을 지나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x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 자, 여기 있죠?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때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N은 뭐가 될까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요 길이가 됩니다. n 세제곱 더하기 n 그리고 높이는 요 A의 y좌표 그러니까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나에 들어갈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 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n세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8까지 n세제곱분의 s세제곱. 자, n세제곱하면 여기 있는 n들이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니까 남는 건 뭐냐면 2분의 1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것의 합을 계산한 게 바로 다의 얘기입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1부터 8까지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거 뭐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은 106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로를 다 풀었으니까 자, 가에 들어갈 애를 fn이라고 했으니까 fn은 마이너스 n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gn이라는 애가 나에 들어갈 sn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에 n세제곱 플러스 n 곱하기 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다에 알맞은 수를 r이라고 했는데 r은 106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f1 더하기 그랬어요. 여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g2 그랬습니다. 여기다 2를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10이고요. 4니까 40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0이 되고요. 플러스 106을 더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값은 125.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사실은 빈칸 추론 치고는 조금 문제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자, 이제 11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2.55'을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두 원이 한 평면 위에 있는데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고 6분의 5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원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같은 거니까 반지름이 전부 3으로서 같으니까 마름모입니다. 자, 이 도형을 볼 때 이걸 다 보지 말고 요 반쪽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쪽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채꼴 일부분, 부채꼴처럼 생긴 거죠?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얘를 베타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넓이를 구해서 이 S1 넓이에서 S2를 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먼저 원 넓이를 구할 거예요. 원 넓이에서 이제 원 넓이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S2 더하기 베타 S1 이렇게 되죠. 자, 원 넓이에서 뭐 할 거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뺄 겁니다.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하고 남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반대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S2 이 부분이 두 번 빠지게 돼. 맞지? 자, 두 번 빠지게 되니까 다시 마지막에 S2를 더해 줄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자, S1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니까 원 넓이 9파이에서 빼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6분의 5파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를 뺄 거고 반대쪽에도 똑같은 부채꼴이 있죠? 곱하기 2 이렇게 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S2를 두 번 뺐으니까 S2를 한 번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S1 마이너스 S2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S1 여기는 S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S2 이렇게 되고 이는 9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약분되면 326, 339, 2분의 15파이. 그러면 정답은 2분의 3파이.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주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다항함수 fx, gx,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조건,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데 수렴하니까 분자도 0이 돼서 f1-g1은 0. 다시 말해 f1이 g1과 같다라는 첫 번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론적으로 이 가해 조건은 0분의 0의 형태 극한을 의미하는 거죠. 자, 0분의 0의 형태 극한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하는 0분의 0의 형태 극한, 로비탈의 정리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f'-g' x 이게 5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f'1-g'1이 5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얻어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나의 조건을 봅시다. 나의 조건도 똑같아요. 자, x가 1로 다가갈 때 분모는 0인 그리고 7에 수렴하죠. 그러면 f1 더하기 g1 마이너스 2f1 이 값도 0이 돼야 됩니다. 결론은 뭘까요? 얘도 f1과 g1이 같다. 이게 결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이 미분해봐. 그럼 분모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 f'x 더하기 g'x. 자,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이 값이 7이 돼서 f'1 더하기 g'1 이 값이 7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얻은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f1이 g라고 갔고요. f'1 마이너스 g'1은 5고 f'1 플러스 g'1은 7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때 이 두 식을 연립하면 f'1이 얼마고 g'1이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둘을 더하면 f'1이
F'1이 12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F'1이 6이라는 걸 알고 그에 따라서 G'1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값도 계산해 놓을 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구하는 건 A,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X가 1로 다가갈 때 0으로 가는데 어쨌든 B 곱하기 G1이라는 어떤 특정한 값, 수령 값을 얻었죠. 그러면 분자도 0으로 다가가야 되니까 이때 A는 F1이라는 값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A는 F1이라는 값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 X1, Fx, F1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F'1이 됩니다. 이 값이 B 곱하기 G1이 되는 거야. 자, 나는 B가 얼마인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B는 G1분의 F'1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때 A 곱하기 B래요. 그러면 F1 곱하기 G1분의 F'1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알고 있죠? F1하고 G1하고 같으니까 얘네 둘은 약분이 되는 거야. 그 다음 F'1은 얼마라고 했어? 6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6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y는 fx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이래. 이때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x가 3보다 작을 때는 지수함수,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역시 지수함수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릴 수 있는 거.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x가 3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쯤에 3을 이렇게 표시하고 자, x가 3보다 작을 때 2x의 제곱의 그래프는 8입니다. 8. 그쵸?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그래프는 3보다 큰 이 범위에 그려지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교점은 정수인 점의 교점은 7일 때 하나, 7일 때 2개, 6일 때 2개, 뭐 5일 때 2개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가 구해지니까 이때 교점의 개수와 이때 교점의 개수를 각각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자, 보자. 이 그래프. 자, 요 그래프에서 y의 좌표가 정수인 점은 1일 때부터 어디까지? 7일 때까지 총 7개입니다. 얘는 7개의 교점을 확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16개가 되려면 정수 A는 얼마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X에 대한 함수고 A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함수는 fx는 원래 fx는 4분의 1 x 원래 이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플러스 8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x는 이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8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봅시다. 자,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렇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좌우로 옮긴 겁니다. 좌우로 옮겼을 때 정수인 것의 개수는 바뀌지가 않죠. 그죠? 그럼 위아래로 올라갔다고 치자.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봅시다. 정수인 개수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봐봐. 3 이후에 만약에 지금 이 상태, 이 그래프가 되면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정수인 개수가 만들어지지가 않죠. 이 3 이후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얘가 그대로 요 점이 16개가 돼야 되니까. 자, 16개가 돼야 됩니다. 16개. 16개가 되려면 이때 요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1부터 16까지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16이 되려면 얘가 16이 되려면 요 지점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를 여기서 일로 그대로 이만큼 옮기는 거야. 이만큼 그대로 옮기면 이때 이 그래프가 16 이렇게 색칠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Y축으로는 평행이동 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1까지 해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16개를 만족하게 되겠죠. 근데 이 그래프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Y축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더라도 이 간격은 16개, 16부터 0 사이로 변하지가 않죠. 16칸의 범위를 변하지 않으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은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얘는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으로의 평행이동과 관계없이 항상 16개의 정수인 Y좌표의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Y축으로 X축으로 5만큼이니까 이때 요 값이 5가 돼야 되고 내가 찾는 A의 값은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했대요. 자, fx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 보통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써놓겠죠. 자, 그럼 보세요. gx는 3차 함수의 미분한 함수의 절대값이니까 gx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가와 나와 다의 조건을 볼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으려고 자,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bx 플러스 c고요. f'x도 나왔으니까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의 조건을 보세요. f0이 0이다 그랬으니까 c는 0이 되는 거고요. g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을 넣어보면 g0은 f0 플러스 절대값 f'0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문제에서 g0이 0이고 f0이 0이니까 f'0도 0입니다. 그렇죠. 얘도 0이 되니까 자, 이때 b도 0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고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fx 이퀄 0은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fx라는 식을 보면 fx는 x제곱으로 묶어서 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x 이퀄 0에서 중근, x 이퀄 마이너스 a에서 실근을 갖는 3차 함수예요. 근데 양의 실근이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였다. 즉 a는 음수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x축 x 이퀄 0에서 접하고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0 이렇게 생긴 함수 이게 바로 y는 fx 그래야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fx는 4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 무슨 뜻이에요? y는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랑 y는 4라는 직선의 교점이 3개 이런 뜻이죠. 자, 그럼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음수였던 이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교점이 3개가 돼야 돼요. y는 4라는 교점을 봤을 때 교점이 3개가 되려면 그래프는 어떻게? 이렇게밖에 지나갈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점의 좌표가 지금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극대점이 4라는 건 원래 fx 입장에서 보면 이 극소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4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f'x, 즉 fx를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과 마이너스 a 사이에 있는데 그때 그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0이 되게 하는 x값을 봐야 되니까 x 3x 플러스 2a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x 이퀄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a니까 자, 이 점이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린 fx를 완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2a 넣으면 y는 마이너스 4 나온다는 거니까 자, f에 마이너스 3분의 2a는 해서
자,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2a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a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풀면 돼요. 자, 얘는 풀면은 마이너스 27분의 8a의 세제곱 플러스 9분의 4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27분의 12니까 27분의 뭐가 되죠? 4 이렇게 되겠죠? 4a 세제곱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 4 약분하고 27 곱하면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된 거고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쭉 올라가서 구하고자 하는 건 G3입니다. G3. G3이 뭐였죠? fx 플러스 절대값 f'x. 그러니까 G3이라는 것은 F3 플러스 절대값 F'3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여기다 3 넣으면 F3은 얼마가 되죠? 0이 될 것이고 플러스 여기다 3 넣으면 절대값 27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9.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연습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A, B가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요 길이가 5입니다. 그렇죠? 그럼 BC의 길이가 4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ABC, 코사인 ABC. 자, 요 각을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때 그리고 2등분선이라고 했고요. ABC의 2등분선과 그 다음에 각 CAB, CAB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 여기를 D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D의 연장선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뭐 E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자, 먼저 AC의 길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첫 번째,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 각의 코사인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C의 제곱은 AB 25 플러스 BC의 제곱 16 마이너스 2배의 AB, BC 그 다음에 코사인 ABC 요 값이 8분의 1입니다. 자, 8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 값은 36이 돼서 AC의 길이는 얼마가 됐더라? 6이 됐더라 라고 해서 기억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EA와 EC가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EA는 지금 요 변이고요. EC는 요 변인데 얘네 둘이가 같다는 얘기는 지금 삼각형 ACE가 2등변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럼 이때 이제 각도를 봅시다. 자, 요 각도는 지금 얘는 EC를 호로 갖는 원주각이죠. 됐나요? 자, 얘하고 각도가 같은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요 각도하고 지금 같은 애가 누굴까요? 자, 요 각도가 같죠. 얘를 호로 갖는 원주각이니까.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또 각도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 자, 얘는 누구랑 같을까요? 여기를 x라고 하면 자, 여기도 x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됐나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지금 둘이 각도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각도를 따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AA 닮음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때 각도가 같으니까 지금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이니까 EA와 EC의 길이는 같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봅시다. 디귿은 ED의 길이가 8분의 13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ED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8분의 13이냐 라고 얘기한 겁니다. 8분의 13이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자,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뭐 F라고 할까요? 자, 여기를 F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CF의
EF의 길이와 FD의 길이를 더해서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때 잘 봐. 삼각형 ABC에서 이 BF는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5대 4는 AF 대 FC의 관계를 만족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AC의 길이가 6이니까 선분 AF의 길이는 5대 4, 전체 9분의 5만큼, 6의 9분의 5만큼의 길이를 가져서 약분해보면 3, 2, 6, 3, 3, 9니까 이 값은 3분의 10, AF의 길이는 3분의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분의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FC라는 녀석은, 자, 선분 FC라는 이 선분은 5대 4, 5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 6의 9분의 4만큼을 가져가는 녀석이죠. 그래서 3분의 8. 그래서 이 길이는 3분의 8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삼각형을 볼 거예요. 자, 이 삼각형을 보세요. 자, 이 삼각형을 보면 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AD라는 직선이 뭐가 돼? 각 A를 2등분한 선이니까 또 5대 3분의 10은 BD 대 DF라는 변의 길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지금 BF의 길이를 몰라. 그치? BF의 전체 길이를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럼 BF의 전체 길이를 알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볼 거야. 자,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봤더니 BF의 길이를 몰라. 이 각도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큰 삼각형 ABC에서 한번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삼각형에서 5, 4, 6이라고 세 변의 길이 아니까 요 A라는 값의 코사인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 BAC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4의 제곱 16은 5의 제곱 25 더하기 AC의 제곱 36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AB, AC, 코사인 각 BAC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됐나요? 그럼 얘가 60이 되고요. 60 코사인 각 BAC 이렇게 되고 요 값이 넘어가면 얼마가 되죠? 45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코사인 각 BAC는 얼마가 됐다? 60분의 45, 4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 값의 코사인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삼각형 ABF로 돌아와서 자, 삼각형 ABF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BF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25 더하기 3분의 10의 제곱 9분의 100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10의 코사인 BAC 4분의 3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좀 정리해 봅시다. 요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3 약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그리고 여기가 5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는 25 빼기 2 그러니까 얘는 그냥 9분의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선분 BF의 길이는 3분의 10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BF의 길이가 3분의 10이래. AF의 길이가 3분의 10이었잖아.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또 닮음이니까 F2의 길이도 CF의 길이와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은 3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BF의 길이는 3분의 10입니다. 그러면 5대 3분의 10은 BD 대 DF의 관계를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5대 3분의 10, 즉 다시 말해 1대 3분의 2는 뭐라고 쓸까요? BD 대 DF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BD 대 선분 DF 이렇게 될 것이고 3분의 2 선분 BD가 DF가 되는 거고 잊지 말아야 될 거 선분 BD와 선분 DF를 더하면 얼마냐면 자, BD와 DF를 더하면 3분의 10 이렇게 돼서 이 값이 3분의 1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df 대신에 3분의 2 bd를 넣게 되면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3분의 5 bd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이 얼마가 돼? 3분의 10이니까 bd의 값은 선분 bd는 2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쭉 올라가서 BD의 길이는 여기가 2가 된 겁니다. 그럼 나는 FD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이 FD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3분의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3분의 4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나는 D2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ED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선분 FD 더하기 선분 EF인데 이때 이 값은 3분의 4 더하기 3분의 8이니까 3분의 12, 즉 4가 돼서 디귿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학교 때 나왔던 원주각 그리고 닮음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볼게요. 16번 보면 두 함수 fg에 대해서 이거의 미분계수를 구하래요. 자, x = 0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0 g0 플러스 f0 g'0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f'x는 얼마야? 4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g'x는 3x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g'0은 0이니까 이 값은 0이 될 것이고 이제 써볼까? f'0은 5가 되고 곱하기 G0은 2가 돼서 정답은 10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17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무슨 뜻이야?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우리는 이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죠. 짝수니까 4분의 d b 다시의 제곱하면 로그 2의 n의 제곱 마이너스 ac 3 로그 2의 n 얘가 0보다 작습니다. 그냥 풀어볼 수 있죠? 0 로그 2의 n 그리고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1이고요. 얘는 로그 2의 8이니까 자, 이때 n은 1보다 크고 8보다 작네요. 그럼 자연수는 2부터 7까지 총 몇 개가 되더라? 6개가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6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가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large fx의 도함수를 fx. 그러니까 얘는 large f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large f의 값이 21일 때 k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적분한 함수 large fx는 자,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c1 이렇게 되고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 k의 뭐가 될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이죠. 자, 3분의 1 x 세제곱하고 적분상수가 붙는데 자, 미분 가능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연속이니까 x에 0을 넣었을 때 두 함수의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자, x에 0 넣었을 때 c1이고요. x에 0 넣었을 때 c니까 c하고 c1이 같으니까 얘네들을 똑같이 적분상수 c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large f2 얼마예요? 자, 여기다가 2를 넣은 거야. 그러면 k에다가 4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c가 되고요. 마이너스 large f3 여기다 3을 넣은 거죠. 마이너스 3을 넣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c 자, 이게 2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자, 3분의 10이니까 3분의 4k가 되고요. 는 이 플러스 9가 2양 되면은 마이너스 9가 돼서 12가 되니까 k는 뭐가 됐다? 9가 됐다. 그래서 정답은 9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갈게요.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알려줬고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할 때 SO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그냥 n에다가 2, 3, 4, 5를 넣어보면 되겠네요. 자, n에다 2를 넣으면 A3, S2는 A2, S3 이렇게 되죠. 자, A3이고 S2라는 건 뭐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거니까 얘가 6입니다. 그렇죠? 근데 A2는 지금 4고
S3은 뭐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A3이니까 6 더하기 A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해 가셨나요? 그럼 얘가 1로 넘어오면 2A3은 24가 돼서 A3은 얼마였다? 12였다라고 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n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A4, S3, A3, S4 이렇게 되겠지. 그럼 A4는 모르고 S3은 뭐야? S3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넣은 거잖아. 그러면 얼마가 돼요? 18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A4에 18이 될 것이고 A3은 얼마였죠? 12가 되고 S4는 또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를 더한 거니까 18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얘를 넘겨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A4는 12 곱하기 18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6으로 나눠주면 2가 될 것이고 맞나요? 그래서 A4는 36이다 라고 해서 A4의 값을 계산한 겁니다. 됐죠? 이제 S5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n equal 4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5, S4는 A3, A4가 되죠? 그리고 S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A5는 얼마인지 모르고 S4는 뭐죠? 1, 2, 3, 4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18 더하기 36 이렇게 되니까 54. A5 곱하기 54는 A4가 얼마였죠? 36이고요. S5는 뭐냐면 S4 더하기 A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S4가 54니까 이 자리에 54가 오는 겁니다. 자, 숫자가 좀 크니까 약분을 할까요? 66에 36, 69, 54, 326, 339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A5 마이너스 2A5니까 A5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54 그래서 108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나는 S5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S5는 S4에다가 그냥 A5를 더하면 되죠? 자, S4가 54라는 걸 구했으니까 54 더하기 108 이러면 설명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6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넣는 기납적 정의의 문제였어요. 자, 20번 문제. 실수 m에 대해서 y는 mx 원점을 지나는 함수랑 f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hx에 대해서 둘을 곱했을 때 연속일 때 h5의 값을 결론은 hx라는 함수를 구할 건데 hx라는 함수는 지금 연속인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gx가 불연속인가 봐. 어떤 특정한 점에서 그 점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fx라는 식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1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fx는 3x 플러스 2인 함수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fx는 어떻게 생겼죠?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x 이퀄 1에서 둘의 값이 서로 같으니까 둘은 x 이퀄 1에서도 연속인 뾰족한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면 자, 그림을 좀 잘 묘사를 해야 되는데 자, x 이퀄 1을 기준으로 자, 5인 점에서 서로 만나고 1,5인 점에서 만나고 3x 플러스 2는 기울기가 3이니까 좀 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4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y는 m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럼 보세요.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자,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때가 m이 1일 때입니다. 자, 이게 지금 기울기가 3인 직선이에요. 자, 3인 직선이니까 이걸 평행하게 하면 자, 선생님 그림을 좀 막 그렸는데 자, 이게 바로 얘랑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렇게.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만약에 1이면 없죠? 2면 안 만나죠? 3이면 얘랑 평행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3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3보다 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개의 교점을 갖게 됩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니까 교점은 최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 값이
3보다 크면 m 값이 3보다 크면 교점은 한 개야. 이게 바로 GM이라는 거야. 그러면 m 값이 3이면 없죠? 1일 때도 없죠. 그럼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1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옆으로 눕게 되면 이 끝에서 이렇게 해서 이 끝에서 이렇게 해서 둘이 여기서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고 m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교점은 빵개이고요. 그 다음 m 값이 1보다 작으면 교점이 항상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GM이라는 녀석이죠. 자, 그럼 이때 GM은 m equal 3, m equal 3, m equal 1에서 불연속이니까 정리하면 gx라는 함수는 x equal 1과 x equal 3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x equal 3과 1에서 불연속인 함수와 hx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h1이 0이 되면 되고요. h3이 0이 되면 되겠죠. h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hx라는 식은 x-1, x-3 이렇게 될 수 있고 h5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5느니까 4 곱하기 2. 그래서 정답은 8이 되는 겁니다. 자, 교점의 개수 가지고 불연속 얘기한 겁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 2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는 2고, 자, 지금 A, B의 길이가 2라고 얘기했죠. 자, 요 길이가 2라고 얘기했고, AC, 자, 얘하고 지금 얘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AC와 BD의 길이가 1대 2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이 길이를 K라고 할 거고, 얘를 2K라고 할 겁니다. 자, 이게 사용될지 안 사용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길이의 비율 관계를 까먹을까봐 계산하다가 자, 그래 놓고 H는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한대. 1대3으로 내분한대. 그러면 요 변의 길이는 2분의 1이고요. 자, 요 변의 길이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삼각형 ABC의 ABC,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r, larger. 자,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어요. 뭘 사용하라는 얘기야?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걸 줬고 sin CAB, 그러니까 CAB는 지금 요 각도죠. 요 각도. 자, 요 각도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sin CAB. 자, 이게 50일 때 AC의 제곱. 자, 요 K의 제곱을 계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 sin 법칙을 써볼게요. 먼저 삼각형 ABC에서 자, 요 각도를 기준으로 쓸 수 있는 얘기는 이렇게밖에 없죠. 자, 여기를 선생님 편의상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in 세타분의 선분 BC는 2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때 BC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R sin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에서의 sin 법칙을 써야 되니까 각도를 통일해주면 되는데 지금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이 AB의 연장선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이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선분 AD는 얘가 라지 2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ER이 아니죠. AD의 길이는 그랬어요. 자, AD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 4분면의 각이고 짝수니까 그냥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제 얘를 봤더니 자, 요걸 우리가 지금 세타라고 쓴 겁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4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4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4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BC를 제곱하고 AD를 제곱한 거랑 같다는 거야. 지금 얘를 봤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AD의 제곱이 에서 BC의 제곱을 빼면 그 값이 51이 될 때 AC의 값을 계산하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봐봐. AD의 제곱은 지금 AD의 제곱은 어디죠? 여기죠. 지금 이거의 제곱을 계산해야 돼. 자,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을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C의 제곱을 계산하려면 BC의 제곱이니까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네.
자, AD의 제곱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AB의 제곱 4 더하기 BD의 제곱이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K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터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코사인 세터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으면 될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K분의 2분의 2K분의 1이라고 K에 대한 관계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얘가 마이너스 2K분의 1이니까 얘랑 약분되면서 요 앞에 부호가 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AD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4K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BC의 제곱을 계산해 봅시다. 선분 BC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이제 AC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K 곱하기 2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K분의 1이니까 또 둘이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이때 이 값은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내가 찾는 거 다 했죠. 이제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 그럼 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3K의 제곱 플러스 6이 51이 돼서 3K의 제곱은 얼마? 45가 될 것이고 K의 제곱은 15가 되는 거죠. 자, AC의 제곱이라는 값이 K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15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셨죠? 사인 법칙을 왜 썼다고? 삼각형 외접은 나왔으니까 사용한 겁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 문항을 볼게요. 양수 A와 1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자, gx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g0은 0이다 라는 걸 알고 그 다음 적분 구간에 x가 있으니까 얘를 뭐하죠? 미분하죠. g'x는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중괄호하고 절대값 fx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gx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g'x가 항상 다 0보다 크거나 또는 g'x가 전부 음수이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g2가 5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일단 얘가 0이 되는 요소는 있죠. 그리고 지금 얘가 0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증감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x가 있으면 일단 마이너스 2하고 2를 기준으로 놓을 겁니다. 그리고 g'x의 부호를 볼 건데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애를 볼 거고 절대값 fx 마이너스 a 이것의 부호를 판단해 볼 거예요. 자, 좀 너무 막 그리는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일단 이 값은 0입니다. 그렇죠? 자, 얘도 0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x제곱 마이너스 4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 작은 범위에서 이 값이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2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이 범위에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항상 양수고 거기서 양수 a를 빼더라도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으로 가면 이 값은 증가하게 되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도 무한히 가면 플러스가 돼서 결국 플러스가 되니까 자, g'x는 이 둘을 곱한 게 g'x 그럼 얘도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g'x는 항상 0보다 큰 범위를 가져야만 그 값을 안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절대값 fx-a는 마이너스가 돼야 둘을 곱했을 때 g'x의 값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봅시다. 뭘 살펴봐야 되냐면 자, 절대값 fx-a는 연속인 함수죠. 근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 이 값 그리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는 것은 2일 때 이 값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니? 0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절대값 f-2 a는 0이 돼야 되고 절대값 f2 a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절대값 f-2하고 절대값 f2가 같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fx를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 거고 m 값은 0이 아니고 아직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은 절대값 2m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절대값 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m 플러스 n 이런 결과를 갖게 되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요? m 값이 0이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n과 같아서 자, m 값은 0이 아니고요. n 값이 0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fx는 mx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죠. 자,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절대값 fx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절대값 fx는 m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절대값 fx는 절대값 m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m은 양수나 음수가 될 수 있고 x도 마찬가지로 양수나 음수가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은 지금 여기다가 그걸 한번 넣어볼까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m이죠. 얘는 뭐가 될까요? 2m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둘을 이렇게 해서 잠깐 보면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그냥 절대값 2m은 a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어차피 m이 음수면 부호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설명은 어떻게 하냐면 a는 양수인 거고 그렇죠? 2를 양변으로 나눠서 절대값 m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2분의 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때 절대값 얘를 절대값 m 곱하기 절대값 x로 나눠 보면 얘는 2분의 a의 절대값 x 이게 바로 절대값 fx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서두가 좀 길었죠. 자, 그래서 이제 fx를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제 이 식에다가 gx라는 식에다가 fx의 모습을 넣을 거고 g2가 5가 되도록 하는 요 a의 값을 찾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g0 마이너스 g-4의 값을 구할 건데 g0은 0이니까 g-4의 값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고스란히 대입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t제곱 마이너스 4의 중간하고 절대값 fx가 뭐였지? 2분의 a의 절대값 x 그 다음 마이너스 a 이거에 x가 아니고 여기서는 t지요. 자, t 이렇게 될 거고 d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요걸 그대로 선생님이 밑으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밑으로 옮겨서 자, 밑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옮겨서 이제 이렇게 놓을 거고요. 자, 이제 요식 보이시나요? 자, 여백이 좀 좁아질 것 같아요. 풀이가 점점 길어져서 자, 얘를 2분의 a로 끄집어내면 절대값 t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2분의 1을 밖으로 빼게 되면 이제 식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2분의 1 자, 2분의 a 하고 0부터 x까지 그 다음 t제곱 마이너스 4하고 절대값 t 마이너스 2에 d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죠? 처음에 g2가 5라고 알려줬어. 그럼 g2는 2분의 a가 되고요. 적분 구간이 0부터 2가 됩니다. 자, 0부터 2면은 t는 양수니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고 이 값은 그냥 t 마이너스 2에 dt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게 5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얘를 전개하면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t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걸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적분해 봅시다. 2분의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t 하고 0하고 2를 넣었을 때 얘가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계산해 보면 2분의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으면 16이니까 4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6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8이 되고요. 플러스 16 이렇게 돼서 이 값이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요거 먼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 얘가 12가 되고요. 그래서 3분의 32 뭐 이렇게 되니까 자, 다시 계산해 볼까요? 얘가 4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12가 된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3분의 36이니까 3분의 20이죠. 그럼 3분의 20에다가 2분의 a를 곱한 거야. 3분의 20에다가 2분의 a를 곱했으니까 3분의 10a가 5가 된 겁니다. 그렇죠. 3분의 10a가 5가 됐으니까 a는 얼마였다? a는 15, 10분의 15, 즉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a는 2분의 3이라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자, 풀이 공간이 좁으니까 자, 이걸 지우고 자, a가 이제 얼마라고요? 2분의 3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a는 2분의 3. 자,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을 쓰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4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이제 내가 찾는 것은 g-4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4분의 3에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뒤에 있으니까 보기 불편한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위치를 바꿔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를 하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겁니다.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음수니까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t 플러스 2에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g 마이너스 4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 것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4분의 3이고요. 자, 요거 전개해보면 t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이니까 적분해보면 4분의 1 t 4제곱 플러스 3분의 2 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0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0을 넣으면 4분의 3이고요. 자, 이걸 넣어서 빼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 그냥 계산할 겁니다. 그쵸? 자, 마이너스 4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6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28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2가 되고 플러스 3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해서 계산해 보시면 이때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될 거고 64라는 건 3분의 19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2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3분의 60, 70, 64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3분의 64 이렇게 되니까 약분되고 16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잊지 마세요. 우린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부 끝입니다. 이제 2부, 3부, 4부를 해서 뵙겠습니다.